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4일 국내 농구 배구 총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양손호 대 창원 LG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매치업에서 고양손호는 이정현을 중심으로 외곽 자원이 많은 팀이지만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서 기복이 크고 이정현의 볼 소유가 길어질수록 공격 템포가 늘어지며 볼이 한쪽으로 정체되는 구간이 자주 나타난다. 네이던 나이트는 인사이드에서 더블이 가능한 빅맨이지만 수비 로테이션이 느슨해질 경우 혼자 페인트존을 책임져야 하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체력 소모와 파울 부담이 함께 커지고 케빈 캔바오는 트랜지션에서 에너지를 더해주는 자원이지만 슛 셀렉션이 흔들리는 날에는 한 번의 미스가 연속적인 흐름 단절로 이어지는 약점도 드러난다. 반면 창원 LG는 양준석을 중심으로 볼을 오래 끌지 않고 스크린과 킥아웃 패스를 활용해 공격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며 칼 타마요의 리바운드 가담과 미드레인지 외곽 공격, 마이클 에릭의 박스아웃과 세컨드 리바운드 싸움이 맞물려 골밑과 리바운드에서 기준을 먼저 세우는 구조를 갖췄고 백투백 일정 속에서도 로테이션과 수비 강도를 유지하며 조직력으로 체력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팀이라는 점이 분명한 대비 요소다. 이번 경기는 창원 LG의 백투백 일정이 변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변수를 누가 더 유리하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다. 고양손호는 상대 체력 부담을 활용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볼 흐름이 한쪽에 정체되고 공격 운영이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LG는 양준석의 경기 운영을 중심으로 타마요와 에릭이 골밑과 리바운드에서 기준을 잡아주며 템포를 조절해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팀이다. 전체적인 구조와 안정감을 기준으로 보면 창원 LG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부산 KCC 대 안양 정관장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매치업에서 부산 KCC는 최진광을 중심으로 가드 라인에서 먼저 힘을 싣는 팀으로 2대2 전개와 템포 조절을 통해 공격의 출발점을 만들고 나바로는 트랜지션과 컷신으로 활동량을 더하며 에르난데스는 롤인과 세컨드 찬스 득점으로 골밑에서 존재감을 보인다. 다만 인사이드 수비와 리바운드 부담이 에르난데스에게 집중되는 구조라 프론트코트 싸움에서 밀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반면 안양 정관장은 변준영이 픽앤롤과 미드레인지 공격으로 하프코트 리듬을 조율하며 아반도의 탄력과 활동량, 오브라이언트의 페인트존 공략과 외곽 옵션이 맞물려 높이와 리바운드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팀으로 경기 전체를 프론트코트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번 경기는 가드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높이와 리바운드에서 어느 팀이 우위를 가져가느냐가 핵심이다. 부산 KCC는 백코트에서 템포를 만들 수 있지만 인사이드 경쟁력에서 부담이 크고 안양 정관장은 변준영의 운영과 오브라이언트의 페인트존 공략을 앞세워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전체적인 전력을 기준으로 보면 안양 정관장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한은행 대 우리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은 BNK 썸전 직후 백투백 일정으로 체력 부담을 안고 출발하는 경기다. 주전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 신지현과 최희샘, 미마 루이의 출전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격 템포와 수비 집중력이 동시에 떨어질 위험이 크다. 신지현은 픽앤롤과 게임 조립을 책임지지만 체력이 빠지면 드리블이 길어지고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있고 최희샘 역시 외곽 스페이싱은 유지할 수 있어도 리바운드 가담과 클로즈아웃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 미마 루이는 전반까지는 높이로 버틸 수 있지만 세컨 점프와 박스아웃에서 힘이 빠지면 인사이드 경쟁력이 급격히 흔들린다. 반면 우리은행은 일정상 여유를 확보한 상태라 김단비를 중심으로 한엄지와 이민지가 활발한 로테이션을 가져갈 수 있고 하프코트 수비에서도 스위치와 헬프 타이밍이 안정적이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리바운드에서 격차가 벌어질수록 우리은행이 페인트존과 자유투로 점수차를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신한은행의 백투백 일정이 경기 전체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초반에는 신한은행이 기세를 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과 리바운드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우리은행은 후반으로 갈수록 김단비 중심의 안정적인 공격과 자유투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이다. 우리은행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KT 손익붐 대 서울 SK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은 카굴랑안과 힉스를 축으로 한 투맨 게임이 공격의 중심을 이루는 팀으로
하프코트에서 안정적인 득점 루트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 카굴랑하는 드리블 리듬 변화로 일선을 무너뜨리고 45도 침투 이후 판단이 빠른 가드라 공격 템포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린다. 힉스는 롤링과 짧은 미들 득점을 동시에 가져가며 수비가 조금만 늦어져도 바로 점수로 연결시키는 빅맨이다. 여기에 김선영이 트랜지션과 템포 조절에서 경험을 더해주며 공격 흐름을 다시 살려준다. 반면 서울 SK는 오재현의 온볼 수비와 활동량으로 흐름을 끊으려 하지만 스크린 대응이 밀리면 백라인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최부경과 멀로가 골밑에서 버티는 장면은 나오겠지만 리바운드 싸움이 길어질수록 체력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드 찬스 허용 여부가 두 팀의 격차를 벌리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기는 골밑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수원은 투맨 게임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공격 루트를 확보한 팀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리바운드 우위가 점수 차로 이어질 수 있다. 수원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삼성화재 대 우리카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삼성화재와 우리카드의 색깔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매치업으로 리시브 안정성과 공격 선택지의 폭에서 차이가 나는 구도다. 삼성화재는 리베로를 중심으로 한디그와 리시브 라인이 안정적으로 버텨주면서 세터가 네트 근처에서 여유있게 공격을 설계할 수 있는 팀이고 그 덕분에 아이의 후위 백어택과 라이트 강타 김우진과 김준우의 빠른 중앙 속공, 황두현의 사이드 하이볼 처리까지 세트가 길어질수록 공격 루트가 자연스럽게 넓어진다. 특히 두 미들 블로커가 타이밍과 위치 선정으로 중앙을 장악하면서 상대 블로킹 시선을 분산시키는 구조가 잘 잡혀 있다. 반면 우리카드는 알리와 아라우조의 강타의 공격 비중이 크게 실리는 팀으로 초반에는 파워로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세터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반복된다. 중앙 속공과 시간차 활용이 줄어들면 사이드 공격의 과부하가 걸리고 세트 후반에는 범실과 블로킹에 막히는 장면이 늘어날 수 있다. 이 경기는 누가 더 강하게 때리느냐보다 세트 후반까지 리시브 라인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공격 패턴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삼성화재는 리시브 안정성을 바탕으로 아이의 후위 공격과 중앙 속공, 사이드 공격을 고르게 섞을 수 있는 팀이라 세트가 길어질수록 선택지가 살아난다. 반면 우리카드는 알리와 아라우조의 파워로 초반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질 위험이 크다. 결국 세트 후반 랠리 싸움으로 갈수록 삼성화재 쪽 운영 안정성이 더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화재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도로공사 대 기업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한국도로공사와 기업은행의 팀 색깔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으로 리시브 이후 사이드아웃 안정성이 핵심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리시브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터가 높이와 템포를 조절해 공격을 이어가는 능력이 뛰어나고 모마와 강소희가 하이볼 상황을 꾸준히 득점으로 바꿔주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윤정의 과감한 토스 선택과 이지훈의 중앙 속공과 블로킹이 더해지면서 세트 후반에도 공격 루트가 단순해지지 않는다. 반면 기업은행은 빅토리아와 킹켈라의 화력은 강점이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이 사이드에 몰리고 중앙 활용이 줄어들며 범실 부담이 커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결국 세트가 길어질수록 운영 안정성과 사이드아웃 유지력에서 도로공사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공격 화력보다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 사이드아웃을 얼마나 침착하게 끊어내느냐가 관건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세터의 높이 조절과 모마 강소위의 하이볼 처리로 세트 후반에도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 기업은행은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 선택지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전체적인 안정감에서는 도로공사가 앞선다. 한국도로공사 승리를 추천합니다.